자, 오늘 3월 16일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모처럼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기분 좋게 고사실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제가 방배중학교에서 시험을 응시했는데 방송사고가 생긴 거야. 그래서 RC를 먼저 풀고 LC를 뒤늦게 풀었는데 저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LC를 개별 우리 고사실마다 다른 플레이어로 이렇게 틀다 보니까 다른 고사실하고 시간적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막 다른 고사실의 어떤 소리도 들려오면서 되게 저 고사실에서 시험 보신 분들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파트 5 문제는 맨 마지막 페이지 제외하고는 늘 그런 대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101번부터 110번까지 해당되는 첫 번째 페이지는 늘 나오는 인칭대명사 기본격 문제, 주격, 시를 잡는 우리 주격 문제, 그 다음에 동사 채우는 문제 있잖아요. 주어 동사 수일치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미스터 누가 주어면 거긴 동사 리포트가 오면 안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리포트 그때 s가 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버리면 결국은 우리 동사 자리인데 리포티드 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레코드가 좋으면 indicate 하고 indicate 같이 나오면 주어가 복수명사로 나오면 당연히 우리 동사는 indicate로 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라고 할 때 belong to 전사 문제라든지 또는 those employees who 이런 식으로 해서 employees 꾸며준 those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관사 on이 있으면 그 뒤에 industry 이런 식으로 단수 형태를 또 찾는 문제, 기본 분사 문제들 110번까지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페이지 111번부터 124번까지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익숙한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가운데 페이지는 접전 구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우리 접전 구별 문제에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 다음에 의견의 불일치의 결과로 다시 만났다, as a result of, 그 다음에 우리 whenever, 우리 뭐뭐 할 때마다 부사접사, whenever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 카고란 단어 있죠. 짐이나 화물, 트럭으로부터 우리 화물 이런 거 언로드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 카고란 단어도 출제되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달은 비교 부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예를 들면 higher revenue than ever before 하면 뒤에 than을 보면 당연히 앞에 higher 비교급 완성시켜주는 ER 형태로 끝나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의 most rapidly, 우리가 most 최상급 표현은 앞에 정관사 더 말고 소유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유격 표현은 areas most heavily traveled street라고 해서 최상급 잡는 문제도 출제되었었고,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dedicate A to B에서 우리 dedicate 자체가 뒤에 목적어 취할 때 우리 재개대명사 형태도 많이 취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파트 5 125번부터 130번까지 해당되는 문제들은 늘 어려운 문제가 몇 개씩 있습니다. 특히 어휘 문제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런 건데, 물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도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specialize in이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표현인데 거기는 분사 자리였는데 specialize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우리 분사 형태 꾸며줄 때도 specializing in 이런 식으로 꾸며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 판매 수치랑 상관없이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다. regardless of도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단순 조건의 접속사로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이건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exquisite 이란 단어가 맛 등 이런 게, 맛이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한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생강하고 마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신선한 생강하고 마늘로 이용해 가지고 바로 로스티드 피쉬에 대한 어떤 이 조리법 레시피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exquisite 이런 단어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덤이라는 단어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건데, 예를 들면 우리 원숭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아프리카 이런데 거기에 네이티브랑 같은 단어에 해당되는 인디저너스가 우리 토익 시험에 좀 생소하게 좀 나왔는데, 어쨌든 문제 풀 때 어휘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에 되게 많이 있다 이건데, 실제로 방문객들 투어리스트에 의해서는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셀덤 요걸 잡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회차 86는 3개 지문은 조금 평이했었고 1개 지문은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은 조금 평이한 주제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그 회사 비즈니스 리브랜드 관련된 지문은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게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지문은 우리 주문 관련된 주제로 쓴 글인데 우리 블라우스를 블루하고 그레이 두 개를 이렇게 주문해서 받았는데 블루 블라우스는 완벽했습니다. 그죠? 근데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그레이 블라우스는 사이즈가 잘못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리턴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썼던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지문, 여기는 두 번째 지문은 좀 어려웠어요. 리브랜드 관련해서 스타일하고 제품들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는 스스로 뭔가 이제 리인벤트 해야 된다 이거예요. From time to time.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덴티티,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이덴티티 요거 잡는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뭐 시제 문제, 앞으로 이제 채용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을 거니까 will assume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전공이 디그리 해서 뭐 뒤에 in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뭐 이건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도 우리 여러 단계에서 뭐 first 첫 번째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등록했던 그거랑 실제 이렇게 폼 양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는데 조금은 평이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문이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파트 7은요 지난 2월 25일 독해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풀 땐 되게 평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주제들 그리고 뭐 꼬아놓은 문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함정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우리 테이블에서 가로치고 우리 그걸 단서로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되게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중간중간 곳곳에 뒤로 갈수록 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시간 압박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역시 뒤에가 일단 뭐 길게 이렇게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게 우리 engage라는 단어 되게 많이 봤잖아요. engage 뭔가를 포함시키다, involv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ack이라는 단어도 동사일 때 support의 기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동요 문제는 그닥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뭐 함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또 3월 월말 시험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